맨손으로 암벽 등반을 하다가 시시해졌는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외벽을 기어서 오르고 질주하는 자동차 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다가 헬멧도 없는 상태로 부웅 날아오르기도 하고, 물탱크가 폭발하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건 기본이고 물속에서 별도의 장비 없이 6분 이상 숨을 참은 채 연기를 하며 날아오르는 비행기며 헬리콥터에 매달리는 게 일상인 배우 톰 크루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들 모두 CG와 스턴트맨 없이 톰 크루즈가 직접 소화한 장면들이란 걸 알 정도로 그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촬영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톰 크루즈의 목숨을 건 명장면 베스트 5 지금 시작할게요. 보통 성공을 거둔 영화의 후속작은 기대에 못 미치는 평과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달랐죠. 1편의 성공을 이끈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이 553 감독으로 바뀌며 영화의 본래의 색채를 잃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이 영화는 오프닝 씬 하나만으로도 관객들을 전율케 했어요. 유타주 데드호스 포인트에서 촬영된 해당 장면은 600m에 달하는 높이의 절벽에서 촬영되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한두 개의 케이블에 의존한 채 톰 크루즈가 이 장면을 직접 소화했죠. 촬영장엔 클라이밍 전문 스턴트와 메인 스턴트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톰 크루즈는 직접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오우상 감독은 이 촬영 내내 혹시나 톰 크루즈가 잘못되지는 않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프리뷰 모니터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는 이 장면은 당시 드론을 이용한 촬영 기술이 보급되기 전이라 헬기를 이용하여 촬영을 했는데, 맨손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뒤에서는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강한 바람을 내보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는 한쪽 절벽에서 다른 쪽 절벽으로 점프하는 장면을 찍다가 어깨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부인이었던 니콜 키드먼은 시사회 당일이 돼서야 남편이 이런 촬영을 직접 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해요. 또한 이 장면 역시 배역과 CG가 들어가지 않은 장면인데요. 톰 크루즈가 사실감을 더하고 제대로 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칼이 눈앞에 멈춰 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장면은 정밀하게 계산된 와이어 보조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었지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직접 촬영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톰 크루즈는 영화 보험사의 전문 스턴트 배우들이 자신 대신에 주요 액션을 담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안심시켰다고 하는데, 그가 이 영화에서 실제로 소화한 액션의 분량은 95%에 달했다고 전해지죠. 톰 크루즈는 1962년생으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촬영할 당시에 나이가 56세였어요. 하지만 그는 나이가 무색하게 이 영화에서도 대부분의 액션을 대역 없이 촬영해냈죠. 그는 일반 스카이다이빙이 아닌 특수부대 요원들이나 한다는 헬로 점프를 시도하였는데요. 7,600m 상공에서 320km의 속도로 강하해 600m의 낮은 높이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위험한 도전이었죠.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이 촬영을 위해 거대한 윈드머신을 설치하여 1년간 훈련 및 리허설을 진행시켰고, 저산소증과 감압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헬멧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작진이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고, 남은 건 실제로 뛰어내려야 할 톰 크루즈의 몫이었죠. 가뜩이나 이 장면은 일몰을 배경으로 해야 했기에 하루에 단 한 번만의 촬영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촬영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계속된 리허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톰 크루즈는 총 106번의 점프 끝에 이 장면을 완성해냈어요. 이외에도 이 영화는 특히나 톰 크루즈의 활약이 빛을 발했는데요. 각종 카 체이싱과 오토바이 체이싱을 직접 해내기로 유명한 톰 크루즈는 이번에도 오토바이 체이싱을 직접 소화했는데, 단순히 질주하는 모습을 넘어 달려오는 차에 충돌하는 모습까지도 배역 없이 직접 해냈죠. 영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는 지상에서 막 이륙하려는 헬리콥터에 몸을 날려 매달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안전을 위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로프를 잡고 오르다가 추락하기도 하는 등 차라리 CG였으면 마음 편히 볼 법한 장면들이 연출됐어요. 특히나 이 영화에서는 각본엔 없는 명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톰 크루즈에게는 매우 평범한 촬영이었죠. 하지만 이 장면은 NG 장면이 되어 묻힐 수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톰 크루즈가 점프를 뛰다가 발목이 골절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톰 크루즈는 이 사고로 무려 7주 이상을 촬영장에서 이탈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부상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연기를 끝까지 해내 NG 컷이 될 뻔한 장면을 OK 컷으로 만들어냈어요. 미션 임파서블은 예고편이 공개될 때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가뜩이나 그 엄청난 장면들을 톰 크루즈가 직접 해내고 있으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톰 크루즈가 맨몸으로 부르즈 할리파의 외벽을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르즈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높이가 무려 828m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유명한데, 톰 크루즈는 이번에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케이블에만 의존한 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녔어요.
브래드 버드 감독은 촬영 내내 머릿속에서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비하인드를 전했는데, 감독이 불안해하건 말건 톰 크루즈는 건물에 매달려 동료 배우인 제레미 레너와 잡담을 나누거나 굳이 건물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하는 등 촬영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유롭고 즐거워한 사람이라고 해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이번에도 톰 크루즈가 톰 크루즈했다였어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을 뛰어다닌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활주로를 벗어나 이륙하는 비행기 문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장면이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절반은 이번에도 톰 크루즈가 직접 했겠지라는 반응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무리 그래도 저건 오바야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장면 역시 톰 크루즈가 CG와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한 실제 장면이었는데, 톰 크루즈는 이 촬영만큼은 너무 무섭고 긴장돼서 전날 잠을 잘 수 없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전을 위해 케이블로 비행기와 그의 몸을 고정시켜 주더라도 활주로에 있는 잔해들이 바람에 날려 몸에 부딪힐 경우 비행기의 속도 때문에 총에 맞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역시나 빠른 속도로 숨을 쉬기 곤란한 상황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가뜩이나 톰 크루즈는 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눈 절반 이상을 가리는 거대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비행기에서 나오는 소음을 차단하고자 귀마개까지 끼고 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톰 크루즈는 이 장면 말고도 감히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장면을 직접 소화해내기도 했는데요. 스토리상 보안 장치를 뚫기 위해 거대한 냉각기 안으로 들어가 데이터 칩을 바꿔야만 했던 톰 크루즈는 이 연기를 위해 프리다이빙을 연습했다고 해요. 일반인들이 보통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분이고 폐활량이 좋은 수영선수나 제주도 해녀들이라고 해도 5분 이상을 물속에서 견디기 힘들지만, 톰 크루즈는 무려 6분 30초가량을 물속에서 산소 없이 버티며 촬영해냈어요. 웨이드 이스트우드 스턴트 감독은 촬영을 앞두고 톰 크루즈에게 호흡이 부족하고 금방이라도 의식을 잃을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주문했지만, 촬영에 들어가자 오히려 이스트우드가 안절부절 못하며 톰 크루즈를 물 밖으로 두세 번 강제로 끄집어냈죠. 톰 크루즈는 문제없이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며 의아해했지만, 이스트우드는 톰이 물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겁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얼굴로 연기하는 것이 너무 실제 같아 보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어요. 상하이 도심에서 낙하산을 타고 평범하게 착지하다가 낙하산이 가로등에 걸려 달려오던 화물 트럭과 충돌할 뻔한 장면을 촬영할 당시 빅 암스트롱 스턴트 감독은 행여나 트럭이 제때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톰 크루즈를 그대로 깔고 지나갈까봐 무서웠다고 밝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화물 트럭은 총 중량이 40톤에 육박했는데 누구 하나만 실수했더라도 미션 임파서블 3편은 개봉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이 장면 말고도 높이 226m 빌딩에서 자유낙하한 후 48m가량 떨어진 높이 162m 목적지로 넘어가는 촬영도 하였는데, 이때 톰 크루즈는 64m가량을 낙하한 후 인접한 빌딩의 45도로 기울어진 창문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스턴트 연기를 직접 해냈어요. 당시 1초당 25m를 미끄러지는 속도였다고 하니 대략 시속 9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빌딩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을 소화해낸 거예요. 톰 크루즈는 1994년 비행 조종 자격증을 딸 정도로 비행기의 진심인데요. 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한 것이 바로 1986년작 탑건이죠. 톰 크루즈는 원래 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작자 제리 브루카이머가 톰 크루즈를 블루엔젤스가 연기하는 F-14의 막무가내로 태워 톰 크루즈가 전투기에 매료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 영화에 출연한 뒤 톰 크루즈는 비행기에 빠져들어 비행 조종 자격증까지 따게 되고 2022년 후속작 탑건 매버릭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 알려진 사실은 비행 조종 자격증이 있는 톰 크루즈가 F-18 전투기를 실제 조종했다고 알려진 것인데, 미 해군이 군용기를 민간인이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뿐더러 약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전투기 가격은 영화 제작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로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제작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톰 크루즈는 2명이 탈 수 있는 복자기의 뒷자리에 타 조종사 연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아는 톰 크루즈가 아니겠죠. 영화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 주력기였던 PU-11 머스탱 전투기도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톰 크루즈가 직접 전투기를 조종하여 촬영했다고 해요. 그럴 거면 F-18도 직접 조종하면 되지 않았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슈퍼호넷은 미 해군에서 허가한다고 해도 미 해군 소유 전투기라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머스탱은 톰 크루즈 개인 소유의 전투기이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톰 크루즈는 이 머스탱 전투기 외에도 걸프스트림이라는 개인 전용기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행기의 진심이죠.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탑건 1편의 톰 크루즈 여친이 탑건 2에 합류하지 못한 이유라는 유머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감독은 나는 모든 스토리라인이 뒤를 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밝혔지만 원작의 주인공 여자친구가 속편에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독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신은 톰 크루즈에게 두려움 말고도 노화 또한 주지 않은 것 같죠. 톰 크루즈는 잘 알려진 친한파 배우이기에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고 관심이 가는 배우지만 그는 그 이전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진심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배우예요. 2024년엔 톰 크루즈가 출연할 영화를 찍을 세계 최초의 우주 스튜디오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까지 진출하는 톰 크루즈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